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12월 대장주 단 하나를 고른다면 이 종목이 500% 오릅니다. 2차 전지 12월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냐 물어본다 한다면은 우리 단 한 종목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5,600명이고요. 우리가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UAM,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해놨으니까 100% 무료로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2차 전지 12월 대장주고요. 단 하나를 고른다면 이 종목이 500% 오릅니다. 어떤 종목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고용 보고서,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뜻이고요. 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들어갔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ISM 서비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발표가 났고요. 이것도 시장 압박이 좀 됐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죠. 안 좋게 나오면은 인하 기대감 나오고요. 경제 지표가 오히려 좋게 나오면 금리 인상 압박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안 좋게 나오면 또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또 이제 리스크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크다라는 거고 특히 올해 마지막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사실 증시 변동폭 또한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가장 강하고 성장성 있는 종목을 잡아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2차 전지 12월 대장주입니다. 단 하나를 고른다면 이 종목이 500% 성장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차가 아시겠지만 공장을 좀 미국에서 조지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2024년도부터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SK온도 마찬가지죠. SK온의 포드 미국 합작사가 전기차 배터리 공장 첫 삽을 떴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톱3 목표, 톱3 들어가겠다. 어떻게 보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넘을 수도 있고 못 넘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겠죠. SK그룹의 배터리 제조 계열사인 SK온과 미국 포드 자동차의 전기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 블루오블 SK가 미국 켄터키주에 86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습니다. 그래서 SK온 대표는 3년 내 글로벌 톱3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업체로 성장하겠다라는 포부를 내놓았고요. SK온과 포드는 켄터키주 글렌데일에서 블루오블 SK 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기공식에는 최재현 SK온 수석 부회장과 지동석 대표, 한창우 블루오블 SK 대표, 릴리아나 라미레즈 포드 글로벌 인력개발 디렉터, 앤디 베셔 켄터키 주지사 등등이 참석을 했고요. 매번 이렇게 미국 공장을 짓게 되면은 거기 있는 주지사가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당연히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주의 혜택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블루볼 SK는 628만 제곱미터 부지에 각각 43기가와트시 배터리 1공장, 2공장을 건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합해서 86기가와트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부지 정지 작업과 공장 뼈대를 구축하는 철골조 설치 작업 등의 초기 공사가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공장을 완공하면 설비 안정화, 시운전, 제품 인정 과정을 거쳐서 아마 2025년부터는 이 배터리 셀 양산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대보다는 조금 느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 높은 배터리를 생산할 것이다. 글렌데일은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5월 SK온과 포드는 10조 2천억을 투자해서 테네시주와 켄터키에 연간 약 129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생산 기지 3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당 한 40기가와트시가 좀 넘는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당 105kWh 배터리가 들어가는 포드의 F150 라이트닝 전기차 픽업 트럭 기준 약 12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43기가와트시 규모의 블로벌 SK 테네시 공장도 2025년 가동을 목표로 착공 예정이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글렌데일 이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뭐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일자리는 상당히 뭐 배터리 업체한테 중요한 건 아니다. 배터리를 만들 수 있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SK온과 글로벌 사업 확대로 협력 업체와의 동반 성장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온의 조지아 제1공장은 장비 업체 중 한국 기업 비중이 96%입니다. 그러니까 SK온이 크면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같이 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 사업의 변수로 꼽히는 IRA 관해서는 포드와 작년부터 합작을 협의하면서 IRA를 예측한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 유럽, 중국 등 세 군데 생산 기지에서 대륙간 원자재 물류 체계를 미리 준비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IRA 크게 걱정 안 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 6.2% 5위인데 앞으로 3위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누구? 현대도 착공식을 시작했는데 SK온, 포드도 지금 기공식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SK온도 이제는 2025년도부터 이 글렌데일에서 이제는 이 포드의 전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전 세계 3위가 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제는 말만 하고 또는 발표만 하고 또는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행하는 또는 진행하는 기업들이 속속히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전기차 2차 전지에 이 생산하고 납품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수혜를 받고 있냐 한다면 LG전자입니다. LG 전장 수주액 100조를 넘었습니다. 사실상 전장하면은 LG는 대부분 손절하고 적자 내고 망하는 이미지가 강했죠. 왜냐하면은 그 LG전자에서도 전장 부분이 사실상 적자를 내는 부분이었으니까. 근데 전기차 충전까지 이제는 2차 전지 배터리 업체가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충전 모든 부분들까지도 이제는 납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은 LG전자가 4분기에도 전장 사업에서 흑자를 기록해 3분기 연속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적자를 지속하던 LG 이노텍의 전장 사업도 올해 3분기부터 흑자를 낸 것으로 관측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맨날 적자를 내던 이 전장 사업 부분 LG가 플러스로 흑자를 낼 정도로 지금 성장세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 침체로 생활가전 등 주력 사업이 부진한 때 LG그룹은 전장의 미래에 사활을 걸고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그룹이 연말 전장에서만 누적 100조 원이 넘는 수주잔고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LG그룹의 자동차 전장 사업은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이렇게 세 개 축을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 3사 전장 관련 수주 잔고가 합하면 107조에 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2% 성장한 수치고 LG전자가 84조, LG노텍이 13조, LG디스플레이가 10조 수준입니다. 그래서 연초만 해도 60조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현재 기준보다 대략 30% 늘어난 수주를 달성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VS 사업부, VC 사업본부 출범으로 시작을 하고 10년 동안 적자를 보다가 흔히 우리가 마그나와 합작사를 설립을 했죠. 그래서 LG전자에서는 약 전장 삼각편대가 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조명 사업 그리고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 바로 LG전자에서 VS 사업부가 나와서 마그나와 합작 설립한 기업입니다. 주력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고요. 무선 통신 장비 텔레매틱스 분야에서 벤츠나 BMW가 많이 지금 수급을 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수주 잔고가 최근에 늘어난 적자를 내던 LG 마그나도 수주가 좀 대폭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차의 필수인 차량용 카메라의 통신 모듈, 레이더, 센서 같은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차량용 카메라 모듈이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과 같은 광학 솔루션 사업에 편성돼 있다는 걸 감안해도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전이 좀 크게 침체가 됐지만 사실상 전장 사업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성장이 더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전자 이 가전이 침체된 이유는 당연히 돈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전체적으로 경기가 힘들다 보니까 오히려 매출이 줄어드는 모습이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생활가전도 뭐 밝진 않지만 자동차의 진심으로 미래 생존을 걸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인사 방향에서도 드러난다라는 거죠. 전장 사업을 이끈 은석현 vs 사업본부장이 부사장으로 승진을 했고 LG 이노텍과 디스플레이에서 전장 사업 관련한 이번 승진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현재 한종희 DX, 경계연 DS 대표이사 체제는 바뀌지가 않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이 임원단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어떻게 보면 전장 사업 부분으로 임원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 만년 적자를 내던 사실상 LG전자의 전장 사업 부분이 사실상 2차 전지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107조라는 말도 안 되는 수주를 받게 됐다. 그 정도로 성장하고 대박이 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나네요. 아니 그러면은 실제 그 중심에 있는 현대나 기아는 아무것도 안 하나요? 우리가 현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태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광명 오토랜드 공장을 전기차 전용 생산을 할까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 좀 더 드라이브를 걸라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아가 오토랜드 광명의 일부 공정을 전기차 전용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광명 2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사하는 것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공시를 했고요. 아직 대단히 결정이 되거나 뭔가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아는 내년 출시할 대형 전기 SUV EV9을 광명 2 공장에서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해당 시설에서 기존 양산하고 있던 프라이드, 스토닉 수출 전용 모델을 위탁 생산을 또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기아도 이제는 이 전기차가 너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전기차에 몰빵을 한번 쳐볼까 하는 공장을 더 짓진 않더라도 공장에 지금 이 생산 라인을 좀 바꾸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기아도 지금 광명 공장을 뭘로? 예,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바꾸려고 지금 검토 중이다. 물론 아직 결론 난 건 없습니다만 전 세계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 전장 부품 전기차 2차 전지로 수익을 계속 내고 있다 보니까 기아도 집중해야 되나 또는 지금 공장 빨리 바꿔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들만 이득을 내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아까 얘기했죠. SK온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기업이 96%가 뭐라 그랬어요? 네, 국내 기업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아, 전기차 많이 판다더라. 그럼 거기 안에 들어가는 전구체 확보해라. 2차 전지 소재 업체 합종 연행 가속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원료인 전구체 확보를 위한 국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합종 연행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양극재 원가의 약 90%, 그러니까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고체를 내재화해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고 IRA 대응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고요. 국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지분 막교환과 합작회사 설립이라든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전고체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중간재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결합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고체 리튬을 결합하면 배터리 4대 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정확히 결론만 얘기하자면 니켈, 코발트, 망간을 합치고 그 합친 거에 리튬을 합치면 양극재가 만들어진다는 소리인데 이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필수 광물 가격이 급등하고 IRA로 이제 원전 또 원료 출처가 상당히 중요해지면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LG화학이 고려아연과 이 자사주를 왁교환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양극재 원재료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서로 지분 나누고 서로 열심히 해보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고려아연 계열사 캠코는 6월 합작사를 설립하고 울산의 연간 생산 능력 2만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양극재 생산 목표를 연산 9만 톤에서 오는 27년 34만 톤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IR의 영향이 당연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룹도 마찬가지고요. 전구체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연산 4만 8천 톤 규모의 전구체 생산 능력을 20만 톤까지 늘린다라고 얘기합니다. 5배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생산한 전구체는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생산에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내 배터리 업체 SK온, 중국 전구체 생산업체 거린메이와 MOU를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니켈 중간재 생산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서로 간에 이 소재를 안 뺏기고 또는 소재 매출 또는 소재에 대한 수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서로 MOU 또는 지분 나누기를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누구?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죠. 양극재사 확대에 나서면서 전구체 생산 목표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산 3만 톤에서 3배 늘어난 규모로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누구다? 지금 일반적인 대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이 전고체를 생산하는 기업들까지도 지금 매출이라든가 성장세 또는 앞으로의 계획을 대폭 성장시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뭐라고? 전구체 만드는 기업들 또한 지금 앞으로 뭐 5배에서 최소 3배 이상은 이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발표하는 상태고요. 공장도 늘리고 협력 그리고 뭐 지분 교환도 늘리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죠. 알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아니 근데요. 근데 진짜로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이 더 나온다라는 뭐 얘기라도 있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돈나무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입니다. 2027년 전기차 시장 점유율 90% 근접할 것이다. 그러니까 2027년도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연기관차는 약 10%, 그러니까 10개 중에 해봤자 뭐 1개 정도일 거고 나중에 9개가 전기차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전기차 전환이 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보시면 미국 월가의 유명 투자가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가 전기차 시장 예측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전기차 시장이 매우 빠르게 진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보시면 배터리 기반 전기차 대당 가격이 보조금을 포함해 약 1,800만 원까지 하락하면 모든 신차가 내연기관차 대신에 전기차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한 1,0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1,000만 원 빼면 한 2,800만 원 정도의 저가 전기차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다들 내연기관차 안 타고 전기차 타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2027년이면 연간 생산 대수가 최대 8천만 대, 보급률은 90%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신차를 사기보다는 내연기관 중고차나 전기차 신차 중 하나를 선택할 시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수년 내 기존 자동차 제조사가 죽음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빨리 전기차로 넘어가지가 않는다면은. 그래서 내연기관차 신차 출고량은 빠르게 줄고 있고요. 전 세계 내연기관차 신차 출고량은 약 7천만 대로 전년 대비 1,000만 대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로 계속 10분의 1 정도 계속 줄고 있는 상태인 거고 생산량이 줄면 생산 단가가 높아지고 그럼 당연히 전기차를 더 많이 생산하면 전기차 단가가 더 싸지니까 누가 봐도 전기차를 더 살 거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이 어마무시하다. 이 전기차의 성장성 보면은 우리는 전기차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아크 인베스트먼트 우리 캐시우드 누나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방금 전에 얘기했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뭘로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오케이 보고서 낸 거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뭘로 판단할 수 있을까? 이거를 조금
좀 편하게 그리고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중고차 판매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중고차 전기차 가격이 가솔린보다 5배 뛰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공급, 수요 법칙이죠. 수요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마이크로칩, 자동차 부품 수급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세계 중고차 가격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미국에서 올 하반기 중고차 시장이 점점 안정세에 접어든 것과 대조적으로 중고 전기차 가격은 끝도 모를 상승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고차 업체 IC카즈의 보고서를 보면은 2022년 7월 중고 전기차 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 54%, 5% 10%가 아닙니다. 54% 상승을 했고요. 같은 시기에 가솔린은 10%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중고차 가격은 1월 대비 37% 가까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중고 전기차는 54% 가까이 상승폭을 만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올랐죠. 그래서 가솔린 자동차는 가격이 서서히 하락세를 보였으나 전기차 가격은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까지는 전기차 감가상각이 심한 편이었는데 중고 전기차는 수요가 적고 배터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까닭이다. 근데 기름값 상승과 공공충전소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전기차에 대한 니즈,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일렉트릭, 바이시클, 그다음에 컨벤셔널 퓨얼 보시면은 계속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중고차 가격 폭이 가장 큰 모델은 닛산 리프고요. 약 45%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있고요. 가솔린은 오케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승폭도 30%대 50%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국 전기차 가격이 결국에는 수요로서 이 니즈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수요와 니즈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뛰고 있구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미국에서도 지금 중고 전기차를 많이 찾고 있구나. 왜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죠. 아직 생산 단가가 아까 얘기한 이 가솔린 차보다 싸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차를 사기에는 부담되고 그렇다고 전기차를 안 사자니 지금부터 5년 탈 거면은 전기차를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은 전기 중고차를 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 5년 뒤에 내가 가솔린을 탈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2027년 되면은 전기차 시장 점유율 90%다. 그 5년 안에는 전부 다 절반 이상은 전기차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지금 차 한 번 사면 최소 5년은 타야 되는데 그럼 전기차를 사는 게 오히려 긍정적인 또는 올바른 선택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는 중고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나홀로 커가는 신차급 중고차 시장에 대한 현대차 매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보다 이제는 중고차 시장에 내가 현대차가 끼어들겠다. 뭐 중고차, 전기차까지도 너네가 덤탱이 씌워 팔아? 아니, 내가 한번 정직하게 전기차를 팔게. 현대자동차 그룹이 인증 중고차 시장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소비 심리 위축으로 신차와 중고차 동반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커가는 신차급 중고차 시장이 매기의 참전으로 한층 뜨거워졌습니다. 매기가 현대차죠. 2022년, 2023년 1월 인증중고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경남 양산시에 인증중고차 전용 하이테크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고차의 차량 진단, 정비, 인증 등을 담당하고요. 당연히 현대차기 때문에 믿음이 가겠죠. 기아도 인증중고차 사업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을 했고요.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판매자와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은 가장 큰 문제가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이게 뭐 사고차인지 아닌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다면은 솔직히 소비자는 살 때 문제를 가득 안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중고차 성능 진단, 상품화 품질 인증을 실시간으로 신뢰 있게 확인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기존 그냥 중고차 업체들한테는 손해 중에서도 최고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는 인증 중고차 거래를 위한 온라인 사이트 구축도 마무리 작업 중이고요.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1월 21일 연휴가 시작하기 전에 현대차와 기아의 인증 중고차 매물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중고차 시장에 현대기아차가 뛰어들면 자동차 시장 전반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고차 시장이 총 29조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상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그냥 중고차도 아니고 신차급 중고차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신차급 중고차의 비중은 12.9%, 15.5%, 17.9%, 20.1%. 근데 신차급 중고차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요새 뭐가 있냐면은 차를 주문을 하면은 1년에서 한 2년 막 길게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빨리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1년 안 기다리고 먼저 분명 1호로 받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1호로 받는 사람이 1년 대기자한테 내가 3개월 타고 팔아. 그럼 뭐 얼마 탔겠습니까? 그러면은 거의 신차급인데 이 1년 대기자가 그럼 내가 살게 하고 사는 거예요. 왜? 기다리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돈 주고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새는 대기를 하기 싫어서 신차급 중고차를 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대, 기아의 이 중고차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관련주를 찍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엔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뭐다? 예, 중고 전기차 시장 또는 이슈가 커질 것이다. 이게 언제다? 1월 21일 전후로 이슈가 있을 것이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오토엔이라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가 현대글로비스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바로 현대 중고차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토엔 같은 경우 이미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 매물을 다 소화를 하고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바닥에서 지금 이 저가를 좀 올려주고 있는 모습인데 충분히 현대차 관련해서 중고차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만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토엔, 현대글로비스 이 두 종목 관심 갖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아니 들어가면은 나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개인정보 필요 없고요. 스마트폰 내에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여기서 이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100% 무료로 설치가 되시면 뭐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니까 무료로 꼭꼭꼭 설치를 하시고요. 그래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이라든가 UAM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은 6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제 실전 매매법 자료랑 그다음에 로봇 자율주행 UAM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꼭꼭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보시면 12월 7일, 6일, 5일, 2일, 1일 추천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추천주도 무료로 매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전에 미리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요. 이것만 보시고, 극비 자료는 그날 있었던 이슈들 관련주들 정리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가 올랐다. 왜 올랐으며 어떤 종목이 있는가? 최근 대장주까지 정리 다 해드리죠. 이런 식으로 최근 이슈들 다 정리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다 보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입니다.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7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